네, 오늘은 7.5절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먼저 구성을 보면요,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연립 1차 방정식의 Fundamental Theorem, 기초 정리에 대해서 볼 거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볼 때 이런 Fundamental Theorem이라는 정리들이 있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정리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는 호모지니어스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non homogeneous 케이스로 나눠서 볼게요. 그러면 먼저 파트 1에서는 Fundamental Theorem for Linear Systems, 그러니까 연립 1차 방정식의 기초 정리에 대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어떤 연립 1차 방정식이 있을 때 그것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해가 있냐 없냐, 해가 있으면은 하나만 있냐 많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Fundamental Theorem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해가 존재하냐, 두 번째로는 해가 유니크하게 존재하냐, 즉 유일하게 존재하냐, 세 번째로는 언제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하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사실 이런 질문들은 수학의 모든 과목에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수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어떤 대상을 정의했을 때 그 대상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일하게 존재하느냐, 유일하지 않다면 언제 여러 개 혹은 무한히 많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존재성을 넘어서서 어떻게 그 모든 수학적인 대상들을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1차 연립 방정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의 솔루션, 즉 해에 대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존재성이에요. 언제 연립 1차 방정식이 해를 갖느냐라는 질문이고요. 연립 1차 방정식인데 m개의 방정식과 n개의 변수가 있는 이런 연립 1차 방정식을 생각해 볼게요. 이 연립 1차 방정식이 consistent, 우리말로는 일관성이 있느냐라는 뜻은 얘가 일관성이 있어야 공통의 해를 갖겠죠. 그래서 솔루션을 갖느냐, 해를 갖느냐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느냐, if and only if, 동치 조건이죠. A라는 coefficient matrix, 개수 행렬과 A tilda라는 augmented matrix, 첨가 행렬의 랭크가 같으면 그러면 솔루션을 갖는다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와 있으면 개수 행렬은 그냥 요 개수 AIJ들을 모아서 만든 행렬이 되고요. A tilda라는 첨가 행렬은 이 개수 행렬에다가 뒤에 있는 B1부터 Bn까지 요 값들까지도 추가해서 만든 행렬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정리해서 나온 건 뭐냐면은 연립 1차 방정식이 해를 가질 필요 충분 조건, 즉 동치 조건은 A하고 A tilda의 랭크를 비교해서 두 랭크가 같으면 해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요, 이것의 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x를 x1부터 xn이라는 이런 열행렬이라고 보면 ax가 b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행렬로 말할게요. b1부터 b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x는 b라는 것이 아까 앞에 적었던 연립 1차 방정식의 식이 되겠죠. 이 식이 돼요. 이 식을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A의 열 벡터를 A1, A2, AN이라고 한다면 이건 벡터들이에요. 열 벡터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A1의 열 벡터에 X1이라는 이 숫자를 상수배한 것 더하기 x2의 a2의 열 벡터, xn의 an의 열 벡터, 이렇게 식이 나오거든요. 이게 b라는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차 연립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이런 xi의 값들이 존재하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7.4절에서 공부한 1차 독립이라는 거에 적용을 해보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 b라는 열 벡터가 a1, a2, an의 열 벡터의 어떤 개수를 곱해서 더한 것과 같으니까 이 b라는 것은 AI 행렬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된 것이고요. b라는 것은 AI들의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떠올리면 A1과 AN으로 만든 A라는 행렬의 랭크나 b라는 열을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든 A tilda라는 행렬이나 랭크에서는 증가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열을 추가한다고 해서 열에 1차 독립인 열이 새로 추가된 것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A와 A 틸다의 랭크가 같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요, 이 x1부터 xn에 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AX는 B라고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열 벡터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A 행렬에 각각의 열 벡터들이 있고 B라는 열 벡터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열 벡터의 관계로 봤을 때 B라는 열을 추가한다고 해서 1차 독립인 열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A와 A 틸다라는 행렬에서 봤을 때 랭크는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의 결과처럼 솔루션이 있다라는 것은 두 행렬의 랭크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동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uniqueness, 유일성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언제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는지.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정확하게 하나의 솔루션을 갖는 것은 동치래요. 뭐하고 동치냐면 A랑 A 틸다라는 두 개의 행렬이 모두 랭크 R을 갖고요. 같은 랭크를 가져야 일단 해가 존재한다고 앞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일단 두 개의 랭크는 동일해야 돼요. 동일한 랭크를 가져야 하고 그 랭크의 값이 n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 원래 변수의 개수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건 뭐로 이해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7.3절에 이해했던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가우스 소거법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가우스 소거법 중에서 제일 마지막 파트에서 우리가 로우 에슐론 폼이라는 걸 배웠어요. 행사다리꼴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 형태에서 행사다리꼴로 변형을 시켰을 때 솔루션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하나만 있는가 무한히 많은가에 대한 정리를 했었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복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취하면 이것이 R이라는 그런 첨가 행렬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만약에 A 틸다의 랭크가 n이라면 이 값들이 다 살아남겠죠. 살아남아서 이 끝까지 영행렬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식으로부터 xn의 값을 결정할 수 있고 그 위의 식으로부터 xn-를 결정할 수 있고 쭉 올라가서 x2 결정할 수 있고 x1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1부터 xn까지의 값이 단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의 솔루션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정리하면요, 1차 연립방정식이 정확히 하나의 솔루션을 갖는 경우는 A와 A 틸다라는 행렬이 같은 랭크를 가져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A에 의해서 존재하니까 그 랭크의 값이 n, 변수의 값과 같아야 된다. 그래야만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취했을 때 xn부터 하나하나 값을 구해서 정확히 하나의 값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무한히 많은 해를 갖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A하고 A 틸다라는 것이 공동의 랭크를 가지고요. A에서 그래야지 해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동일한 랭크를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랭크의 값이 n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 이 연립 1차 방정식은 무한히 많은 해를 갖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아까 앞에 설명과 비슷해요. 그것도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가우스 소거법으로 얘를 바꿔주면 로우 에슐론 폼이 나오겠죠. 그런데 랭크가 n보다 작으니까 뭐가 생겨요? 어디 중간까지는 0이 아닌 것이 생기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0인 게 생기겠죠. 요 줄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n-r개가 돼요. 왜냐하면 A 틸다하고 R의 틸다는 랭크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를 구했죠? 이 n-r에 해당되는 것들, x의 r 플러스 1부터 x의 n까지의 n-r의 변수들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값을 넣을 수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x1부터 xr까지의 변수들은 값이 결정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x1부터 xr의 값들은 요 값들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변수로 가지는 함수가 돼서 무한히 많은 해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정리됐죠? 만약에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은 7.3절의 마지막 파트 로우 에슐론 폼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솔루션을 구하느냐, 찾느냐는 거는 우리가 7.3절에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가우스 소거법을 공부했었죠. 그것을 이용하면은 이 A 틸다를 R 틸다로 바꾼 다음에 이 R 틸다에서 쉽게 xi의 값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상으로 첫 번째 파트를 마쳤는데요. 연립 1차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혹은 하나만 존재하느냐 무한히 많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해를 찾느냐,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7.3절에 배운 가우스 소거법에 모든 것이 담겨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우스 소거법의 로우 에슐론 폼, 즉 행사다리꼴의 형식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전부 다고요.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은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7.3절의 전체 내용 혹은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파트 1을 마칠게요.